세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사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코인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제 1년 뒤면 비트코인도 세금을 매긴다는데 혹시 세금을 더 내게 될까봐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지금은 세금이 없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하셔야 억울하게 과세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가 얼마에 그 코인을 샀는가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아놔야 됩니다. 둘째로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코인 투자 수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로 해외 거래소 5억 이상인지 말일에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넷째로 가족에게 코인을 전송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체크하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왜 그래야 되는지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일단 지금 세금은 어떠한가 보면 우선 2027년까지는 비트코인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7년 이후에는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되어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잠깐 분리과세가 뭘까요? 분리과세를 알려면 먼저 종합과세를 알아야 해요. 여기 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라움 세무회계의 블로그 글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라움 세무회계 세무사의 블로그 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분리과세와 분류과세, 분리과세와 분류과세의 차이.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다. 분리과세를 알기 전에 먼저 종합과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간략하게 하면은 종합과세를 납부할 때 총소득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는데 총소득을 산정할 때 종합과세에서 예외되는 것이 바로 분리과세와 분류과세. 종합과세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들에 한해서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더 적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과세를 분리과세라고 한다는 거죠. 네, 분류과세는 몰라도 되고 결국 뭐냐면 이건 국세청 자료인데요. 가상자산 소득세법에 따라 이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종합소득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거주자의 가상자산 과세 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유예가 되었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인 과세도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27년 1월 1일 이후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2027년부터는 코인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구조로 종합과세보다는 덜하겠지만 수익이 클수록 체감 부담도 상당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얼마의 코인을 샀는지를 왜 모아놔야 할까요? 바로 의제 취득 가액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일단 먼저 의제 취득 가액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산 코인의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에 더 비싼 금액을 내가 코인을 산 금액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2025년에 1억의 코인을 샀는데 그 코인이 2027년까지 계속 떨어져서 3천만 원까지 떨어졌어.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려고 해. 근데 손절도 서러운데 매도하면 세금도 내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경우 코인이 계속 떨어졌으니까 2026년 12월 31일에 이 코인 가격이 6천만 원이었다고 치면 내가 산 가격인 1억이 더 비싸니까 1억을 코인 매수 금액으로 인정하고 1억짜리를 3천에 팔았으니 소득이 없고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1억에 산 게 계속 올라서 2027년 이후에 2억이 되었을 때 이제 팔려고 하는데 괜히 세금 엄청 뜯기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2026년에 1억 5천을 찍었다고 치면 내가 산 1억보다 1억 5천이 더 비싸니까 코인 매수 금액을 1억 5천으로 인정해 줄 것이고 2억 마이너스 1억 5천인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5천만 원에서 공제 금액 250을 뺀 4,750에 20%를 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2027년에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 흐름에 맞게 대응하면 될 일인데 문제는 보시다시피 내가 얼마에 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내야
캡처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캡처하여 PDF 파일로 저장해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소가 제공해주는 거래 내역은 기한이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거래소가 파산하고 문 닫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캡처를 해놔야 내가 얼마에 샀는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업비트를 예로 들면 업비트로 예를 들면 투자 내역에서 거래 내역으로 들어가 기간을 입력하고 거래 수량과 거래 단가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죠.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 업비트 같은 경우는 5년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캡처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이제 다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알기로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조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얼마에 산지 모르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최대 50%를 의제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얼마에 산지 모르면 네가 매도한 금액의 최대 50%를 네가 산 금액으로 쳐줄게 입니다. 만약에 내가 8천에 사고 1억에 팔았는데 취득가액 확인을 못해서 5천에 샀다고 인정돼버리면 억울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에 샀는지 꼭 자료를 저장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한 준비입니다. 내가 코인으로 번 돈으로 부동산이나 차를 사려고 하는데 그때 자금 소명을 하지 못하면 상황이 곤란해져 버리겠죠. 만약 소명을 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기사를 하나 같이 보시죠. 코인 팔아 집 샀더니 증여세 폭탄. 암호화폐 투자로 10억 원에 넘는 수익을 올린 A씨가 근거를 대지 못했다. 그래서 증여로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금 출처 소명을 하지 못하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게 좋은데요. 중요한 건 얼마로 시작해서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코인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오는 몇 가지 자료를 더 챙겨야 하는 거죠. 바로 직업 간의 이동 내역. 해외 거래소 사용했을 때 그 거래 내역이 바로 그것이죠. 자, 여기 블록체인.com 익스플로어에 보시면 최근 거래 내역, 여기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가 있네요. 보시면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있죠. 거래 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들이 쭉 보이고 있는데 여기 하나를 들어가 보면 프롬에 여기서 여기 이 지갑으로부터 두 개의 지갑으로 갔네요. 그럼 여기로부터 이렇게 모든 지갑의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각자 코인이 뭐 다 다르겠죠? 그 코인들을 이렇게 검색하셔서 트랜잭션, 그걸 바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래 내역을. 그 트랜잭션을 이제 조회할 수 있는 것들을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블록체인 트랜잭션 내역 읽는 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검색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이것처럼 이제 여기 리플도 있네요. 여기 주소를 이제 자신의 주소를 검색하면 이제 어디로 보내는지 나오겠죠. 이런 내역들을 검색을 해서 이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해외 거래소는 거래 내역이 1년 내외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장을 해두는 게 중요한데, 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내 프로필을 오더에 스팟 오더, 스팟 오더, 그러니까 현물 거래, 이제 선물 거래 있는데, 현물 거래를 하셨으면 여기 현물 거래 오더 리스트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없어서 리스트 이렇게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해외 거래소에 대한 신고 의무입니다. 이건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에 코인도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5억 이상이라면 반드시 매년 6월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금액에 대해 10%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으니 꼭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5억이었다가 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4억이 되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매월 말일 중 최고 금액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5억을 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비수탁형 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옮겨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에 넣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내가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맡긴 것과 같기 때문에 해외 은행에 내 돈을 맡긴 것과 거의 같은 형태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콜드 월렛은 내가 수탁을 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지갑에 넣는다고 세금 회피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매도, 교환, 차익에 대한 세금에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가족 간의 코인 전송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지금도 과세 대상이라서 함부로 전송하면 세금 폭탄 맞아요. 마지막으로 올해 2026년 12월 31일에 시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취득 가액보다 저때의 시세가 높다면 세금 감면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결국 비트코인 세금을 영원에 가깝게 관리하려면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수 매도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고 큰 자산을 취득해야 할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할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이 경우 계약 후 30일 안에 소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으니 꼭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습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부탁드리고 모두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